퇴직 후 하루가 너무 깁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눈을 뜨면 8시,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11시. 밥 먹고 TV 조금 보다 보면 아직 오후 2시. 이제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한가하게 살지 뭐.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자유가 아니라 허무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 찾아오는 진짜 현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은퇴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4세 김성호 씨.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을 여유 있게 먹으며 이제 내 인생 좀 즐겨야지 생각했죠.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이상해졌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도 산책, 내일도 TV, 모레도 똑같은 점심. 그는 말합니다. 이젠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기분이에요. 퇴직이 끝이 아니라 공백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하루가 길게 느껴질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아니라 역할 상실이다.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30년 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 그 자리가 사라지는 순간 삶의 중심도 함께 무너집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1세 박재호 씨는 은행에서 33년을 일했습니다. 언제나 박 부장님으로 불렸고 회의에서도 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엔 아무도 그를 부장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건 이제 그만해요. 이제는 쉬어요.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서운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았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 요즘 뭐해요? 라는 질문이 이토록 낯설고 무섭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첫 1년 동안 우울감을 호소한 시니어가 57%, 그중 절반은 일할 때보다 하루가 더 길고 시간이 도무지 안 간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퇴직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을 잃는 일입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이선영 씨는 교사로 정년을 채웠습니다. 은퇴 후 여행도 다녀보고 친구들과 카페 모임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근데 돌아오면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나를 필요로 하는 눈빛을 만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루가 짧아졌어요. 그렇다면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껴지는 사람들과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껴지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위해 일어나느냐입니다. 퇴직 후에도 일의 형태는 달라질 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 활동, 자원봉사, 강의 등 사회적 역할을 유지한 사람은 은퇴 5년 후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룹은 우울감과 불안감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몸이 쉬는 것보다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전북 익산의 67세 이명호 씨는 한때 건설회사 임원이었습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TV 앞에만 앉아 있던 그는 우연히 아내가 권한 요리 교실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제 그는 은퇴 남편 요리사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요리 수업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쓸모 있는 사람 같아요. 하루가 길다고 느껴질 때 사실 그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미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날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하루는 견딜 수 없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루가 짧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즉 은퇴 후에도 삶의 리듬을 되찾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회복했는지, 어떻게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는지 그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퇴직 후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끼는 분들, 그건 결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긴 하루를 짧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의미 있는 하루로 바꾸는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성호 씨, 박재호 씨, 이선영 씨 이야기 기억하시죠? 모두 은퇴 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외롭다. 사실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는 건 시간의 자유가 아니라 의미의 공백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순간부터 하루는 다시 짧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가 일정을 정해줬습니다. 회의, 보고, 점심, 퇴근.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내 하루를 설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성공한 분들은 모두 하루 일과를 직장처럼 정해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오후에는 배움이나 취미, 저녁엔 가벼운 교류. 작은 루틴이 하루를 짧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결국 생각만 많아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전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퇴직 후 대부분의 남성들이 겪는 문제는 고립입니다. 직장 동료와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도 각자 바빠지면서 대화의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모임이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 동네 복지관, 교회나 성당의 봉사팀, 아니면 동네 헬스장이나 작은 독서 모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66세 이명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사 모임에서 아이들 점심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그 한 시간이 내 하루의 중심이 됐어요. 그의 하루는 이제 더 이상 길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경제적 자율성 확보입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에 휘둘리는 삶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요즘 60대 이상 분들 중에는 퇴직금을 다 쓰지 않고 일부를 생활형 투자로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재능 강의나 공익 일자리, 중고거래나 스마트 스토어처럼 몸은 편하고 의미는 있는 일로 자율적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그 수입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작은 성취의 습관입니다. 퇴직 후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해냈다는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되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완료하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책 한 장을 끝내도 좋고, 운동 30분을 지켜도 좋고, 새로운 요리를 완성해도 됩니다. 이 작은 성취가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65세 박정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회사 실적이 내 인생의 기준이었는데 이젠 내가 만든 된장찌개가
그날의 성취가 됐어요. 이 변화가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전략은 나만의 의미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취미나 봉사가 아니라 나의 인생 경험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은 무료 공부방을 열고, 군인이었던 분은 청소년 멘토가 되고, 간호사였던 분은 건강관리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돈은 줄었지만 존재감은 커졌다. 바로 이것이 은퇴 후에도 삶이 짧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퇴직 후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 그건 당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을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 하루를 줄이는 대신 가치를 늘리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여전히 같지만 의미가 채워지면 그 하루는 너무 짧아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길게 느껴지나요? 짧게 느껴지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